언어치료 배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발달장애 자연치료 식이요법 갭스라는 책을 지으신 남용현 선생님과 함께 발달장애 아동들과 자폐 아동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현 선생님하고는 제가 전에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 뒤로도 학문적으로 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좀 주로 문의를 많이 드리고 여쭈어보는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이 식이요법에 대한 책들을 좀 번역하고 계셔서요. 이번에도 두 번째 책이 번역되면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발달장애 아동이나 또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면 새로운 내용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아동들에게 치료 외적으로도 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만나서 진행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또 거리와 또 서로의 스케줄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방식이지만 또 뭐 다른 이제 해외 유튜브 보면 줌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이제 번역해주신 남용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공 남용현이라고 하고요. 우정수 선생님이랑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우정수 선생님 유튜브에 소개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출연 결정을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꼭 이제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번역 책을 내셨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선생님 만나뵙기 전에 그 외국 자료들을 뒤질 때 자폐 아동이나 발달 장애 아동들이 음식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문도 보고 자료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의외로 한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가 선생님이 하시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해서 되게 좋았던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또 소개하게 돼서 너무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그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서로 공부하면서 정보를 서로 나누는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를 통해서 이 책을 먼저 구해서 읽고 의견을 공유한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 서구에서는 자폐 치료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한 축으로 식이요법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를 소개하면 좋겠다 싶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급하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서 올해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God and Psychology Syndrome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축약해서 GAPS, 갭스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거 갭스 다이어트 영어로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 축은 장과 다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또 이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한테는 뇌의 발달 문제, 뇌의 기능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도 설명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식이요법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장에 있는 세포들에 좀 기인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라는 것은 이미 벌써 한 15년 이런 이전부터 장에 있는 우리 장내 세균들, 바이러스,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우리의 그 인간의 세포들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그들의 기능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폐와 특별히 관련해서는 이제 장내 세균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연구 논문에 드러난 것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이런 거에 그 세균 치료를 했더니 자폐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그 연구 논문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이 세균들이 하는 기능을 우리가 아마 다 100%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텐데 이런 그 장에는 신경세포들이 우리 뇌만큼 많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장을 우리의 제2의 뇌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텐데 우리가 굉장히 우울하고 이럴 때 어떤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 뇌에서의 어떤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뇌가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뭐 그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니라 좀 그 연구자 쪽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뭐 정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폐의 기전이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장과의 연관성이 100%이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자폐나 기타 발달장애 친구들의 소화기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장과의 연관성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시기를 바꿨을 때 아이동들의 그 증상이 호전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폐 아동을 정의하는 뭐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뭐 상호작용이나 뭐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 또 이제 어떤 반복적인 행동이나 패턴 같은 것, 뭐 이런 부분에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 치료하다 보면 사실 지능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아동이 각성 문제가 생겨버리면 혹은 감정 조절 문제가 생겨버리면 치료를 거의 할 수 없는 날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폐 치료하면서 도전적인 문제인데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식이치료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한 이제 논문들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행동 문제, 감각 문제, 뭐 이제 더 고기능인 언어 문제까지 이렇게 그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서 하는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어떤 논문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기보다는 부모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현실에서 식이요법을 하게 된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눈맞춤이 올라온다든가 그러니까 눈맞춤이 올라온다는 게 상호작용하려는 어떤 의도를 이제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으로 아마 도움을 받는 것이 수면 문제, 그 다음에 그 변비, 설사, 복통 이런 신체적인 그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들 하시고요. 논문 같은 데도 보면 이게 부모들의 이제 보고죠. 보고상 가장 기본적인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정도만 하더라도 한 60%의 정도의 그 사례들은 호전을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근데 언어가 이제 더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면 식이요법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발달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저의 관점은 우선 신체적으로 어떤 영양이 채워지고 나쁜 거를 안 먹고 이래서 신체가 건강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발달할 수 있는 포텐셜도 같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담으로는 부모님들이 올려놓고 계시고
지금 출간된 이 책 뒤편에 부록에도 이 식이요법을 해서 자기 아이가 어떤 면으로 그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들 간단한 사례들이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쓴 글들이 같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혹시 사전 질문이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딱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의견이긴 했는데, 이런 식이요법이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근거 기반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댓글을 달았지만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접근을 할 때 근거 기반, 과학적 접근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거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최소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발달 분야에서 이제 좀 경험을 해보면은 이런 발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중 맹검, 즉 과학적 근거 기반이 뚜렷한 이런 논문으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식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약을 투여해서 이중 맹검으로 어떤 약을 투여받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비교하거나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식이 분야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논문보다도 실제 체험 사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고요. 제가 지난해 번역했던 자폐증 회복, 캐나다인 자연치료 요법 의사인데 역시 자폐자녀를 두고 있었죠. 그분이 쓴 자폐증 회복 생의학적 치료를 한 부모 매뉴얼이라는 간단한 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생리학적 치료요법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고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 갭스 책 내신 나타샤 그분은 영국 신경과 의사인데 최근에 ADHD를 포함한 자폐증해서 이 식이요법의 비포 앤 애프터를 추적해서 논문을 최근에 한 편 내기도 하셨어요. 펍메드나 이런 데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식이요법에 대한 논문들이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사실 inconclusive, 아직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본다면 결론을 아직 지을 수 없다는 거는 효과를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효과를 보지 않은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한편으로는 뜻이죠. 물론 장 문제가 뚜렷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효과를 볼 텐데,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 친구들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장내 세균총이 우리가 매일 먹는 거에 의해서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거에 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장과 뇌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뇌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뭔가 에너지가 잘 뇌의 세포에 공급이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언어치료실을 가는데 멍하게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아니면 너무 각성이 올라온다던가 이래서 집중을 할 수 없는데, 치료실에서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신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대변 문제 해결되고 수면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은 각성이 좀 떨어지고 감각 추구나 이런 문제에서 좀 조절력이 생기고 하면은 기타 이제 우리가 주의학에서 주로 얘기해왔던 ABA라든지 다른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가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시기에 대한 것을 과학적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게 좀 웨이스트 타임이다. 저는 이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기를 이제 아이가
지금 이미 성장을 했는데 지금 적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치료처럼 적정 나이가 있는 건지,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발달 치료 개입이 그렇듯이 네. 조기 개입이면 사실 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이면은 더 좋은 효과를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인데 내가 늘 먹던 음식에서 좀 아닌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성인들도 물론 힘들겠죠. 그러니까 학동기 아이들은 좀 힘들겠죠. 그 카페 부모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확실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받아들임이 쉽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의 식습관은 되게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은 아무래도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있고 뭐 안에 곰팡이가 많이 자란다든가 하면 굉장히 어떤 당분을 끌어당기는 이런 편식 상태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편식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내 세균들의 그런 과잉 증식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어리면 어릴수록 개입을 빨리 하면은 사실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 책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일단 번역서를 보면 한계가, 어쨌든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외국 음식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적용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조금 피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 간단하게 있을까요? 네, 이 나타샤의 갭스 식이요법은 근본적으로는 특정 탄수화물 제한식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그 이 특정 탄수화물 제한식이 스페시픽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인데 SCD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크론병이라든지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료식으로 써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폐 아동들 비롯한 발달장애 친구들의 장 상태가 이제 그 명백한 크론병이나 뭐 그 궤양성 대장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장내 세균을 비롯한 그런 상태가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그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이런 시기에 반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게 주로 어디서 오냐 하면은 주로 이제 쌀밥이죠. 아이 어릴 때는 쌀밥을 많이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다고 그거를 나중에 잡곡밥이나 뭐 이제 현미식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심리적인 장벽이 밥에 있을 것 같아요. 쌀밥에. 시기를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황이 또 되시지 않는 분들에게 뭐 그래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사탕 같은 거 단 거는 안 좋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꼭 피해야 될 음식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병원을 가셔서 여러 가지 철분제나 이런 것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 카렌이라는 분인데 역시 자기 이제 아이가 자폐였죠. 그래서 그 자기 아이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들을 도와주는 이런 컨설테이션 상담을 하고 있고, 그분이 무료로 쓰라고 홈피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자료를 올렸는데, 7가지 음식을 먹지 않아 자폐와 ADHD의 증상을 빠르게 소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글루텐, 그다음에 유제품, 설탕, 그다음에 첨가물, 식용 색소를 비롯한 첨가물, 그다음에 아스파탐, 그다음에 MSG.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유제품 빼고는 나머지들은 이미 해롭다는 것을 알아서 보통은 안 먹이고 계실 텐데, 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 시작하면은 너무 간단히는 할 수 없어서, 근데 아무래도 그 유제품이 생산되어서 우리 마트에 들어오는 거를
그 과정을 조금 추적하시면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7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만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발달이 느리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해해야 될 7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이제 보충제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떤 검사를 통해서 보충제를 상담하고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기능의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의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상담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까 말한 그 소냐 도어티가 쓴 자폐증 회복,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자폐에서의 그 보충제들이 나오고, 이 갭스 책에서도 자폐 친구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대구 간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제를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나 이런 것들은 탄수 식이를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당대사를 하면서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식이를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면 이런 영양제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서 어쨌든 흡수해서 그게 몸에서 활성화되려면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어도 사실은 흡수가 되지 않아서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겠죠.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뭐 당부의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식이요법을 해서 아이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데, 발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나의 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장은 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뿐만 아니라 피부라든지 뭐 다른 기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식이요법을 어떤 종류로 하든지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better than nothing,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가족 역량을 생각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우선 끊을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거를, 안 좋은 거를 끊고 나서 좋은 식단을 해야지, 안 좋은 거를 계속 먹으면서 좋다는 영양제나 이런 거를 먹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이 전혀 없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ABA나 언어치료나 치료실 쪽으로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보통 잠도 잘 시간에 자야 되고 뭔가를 먹을 시간에 먹고 이렇게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치료실만을 많이 돌아다니는 스케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다운 생활이 전혀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식이요법을 하려면은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갖고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과 기타 생의학요법을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자폐치료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어서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참여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도 보고 다른 부모님들의 조언이나 서로 정보 공유해가면서 아이를 같이 키워가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를 저희 이제 치료실 어머니들 최근에 가입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혼자 하면서 너무 외로우셨는데 남편분도 이해를 못하시고 이게 유별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힘이 되고 의지를 하면서 해서 좋다고 말씀 주셔서,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고 시기에 대해 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책도 좀 보시고 카페를 일단은 가입을 하셔서 좀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 이제 결심이 서시면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으로
저희 유튜브의 품격을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주신 남영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1시간 강의 들은 것 같은 기분인데, 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